집단 감염 우려가 높았던 논산의 요양병원과 대전의 입시학원에서는 다행히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발적 감염세는 오늘도 계속돼 방역당국이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자치단체들도 서둘러 후속 대책을 추진합니다. 공직자들의 급여 반납 릴레이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4.15 총선 출마 후보와 공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기획보도, 여야가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는 대전의 정치 1번지 서구을과 서해안벨트 중심 보령 서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감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단 감염 우려가 컸던 논산 요양병원과 대전의 학원 등에서는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아 방역 당국이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을 비롯한 집단 시설과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여전해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부여 5번째 확진 환자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43살 여성입니다. 지난 27일부터 미열과 오한 증세를 보여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확진됐습니다. 부여구는 해당 학원이 지난 23일부터 휴원해 접촉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집단 발병이 있었던 교회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면 환자의 이동 동선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접촉자를 확인해 자가격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32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근무한 논산의 한 요양병원은 환자와 직원 등 32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대 확진 환자가 다녔던 대전의 한 학원에서도 접촉자 40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산세는 꺾였지만 집단 감염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충남도는 PC방과 노래 연습장 등 14,00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4곳을 행정처분했습니다. 특히 도내 요양병원 372곳의 종사자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 집단시설 전 종사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또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도민의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KTX가 오가는 천안 아산역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70대에 대해 태안군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것은 충남도 내에선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해야 했지만 어제 굴 채취를 한다며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태안군의 모니터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후 미국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으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중소기업 4월 경기 전망지수가 통계조사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25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가 56으로 이달보다 29.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업체가 더 많다는 뜻으로 이는 2014년 2월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분야별로는 비제조업이 가장 전망이 나빴고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지자체와 연계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죠. 특히 정부 수립 후 첫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인데 이와는 별개로 대전, 충남 등 지자체들도 기존에 마련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충남도 긴급 생활안전자금 지원 대상은 우선 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먼저 연간 매출액 3억 이하이며 올해 3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 근로자나 무급 휴업 또는 휴직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해 운송 수입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운수업체도 포함됩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6일부터 공주, 서천, 청양군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해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에서 자율 결정합니다.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취소안이 절차만을 거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우선 기존에 발표한 희망 홀씨 등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 지원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63만 3천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시기 등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우리 시민들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전시는 정부와 호흡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정부 2차 추경 편성 이후 범위와 내용을 확대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천안시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 시장 군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뜻에서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시장 군수 등은 앞으로 넉 달간 월급의 30%를 반납하고 이를 통해 모인 1억 4,200만 원가량을 어려운 형편의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남도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직 등 5,900여 명도 자율적인 성금 모금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사.15 총선 기획보도 누가 뛰나 대전 서구 을 순서입니다. 대전의 정치행정 중심지인 서구 을 선거구는 3선을 노리는 박범계 의원과 정치 신인 양홍규 변호사의 양자 대결 구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개발이 오래된 대전 둔산 지역의 재생과 세종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발전 대책 등에 대해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 스타로 이름을 알리며 3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는 둔산을 중심으로 한 서구 을을 문화와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오름세는 저평가된 대전 집값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지만 여전히 자가 보유율이 높지 않다며 전월세 거주민들을 위한 입법화를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자가 보유율이 50%를 조금 넘기 때문에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과 같은 그런 제도적인 완비를 총선에 첫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는 서구 을의 전면 리모델링을 주장했습니다. 93 엑스포로 개발이 시작된 서구 을의 학군 조정과 문화시설 신설 등 도시 재생 수준의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그리고 주거, 근린생활시설, 상가, 관공서가 이렇게 밀집돼 있다 보니까 주차, 환경, 교통난들이 심각해요. 그래서 이 도시를 다시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3선 도전의 현역 의원이자 판사 출신 박범계 후보와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변호사 출신 정치 신인 양홍규 후보의 맞대결 양상인데 이전 예정인 월평동 마권 장외 발매소에 대해 박 후보는 복지센터와 시설공단 이전을, 양 후보는 KTNG 상상마당 유치를 제시해 해법이 엇갈렸습니다. 양강 구도 속에 우리공화당 이동규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정열 후보도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서구 을은 대전의 정치 행정의 1번지로 꼽힙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충남 서해안 벨트의 핵심 지역이죠. 여야가 일찌감치 단수 공천으로 후보를 정한 보령 서천 선거구에선 4년 만에 재대결이 펼쳐집니다.
비교적 코로나 이슈가 덜한 이곳에선 지역 성장 동력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판세를 가를 전망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선거구가 합쳐진 보령 서천에선 이후 5번 선거 모두 인구가 많은 보령 출신이 이겼습니다. 보령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데다 수적 우세까지 더해져 그동안 보수 성향 후보로 표심이 쏠려왔습니다. 4년 만에 서력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는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과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 등 그간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나 후보는 보령에 해양 머드와 산림치유산업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을, 서천에는 생태 해양 자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 수도를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도약 없이 정체됐던 보령 서천의 지난 8년을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국정과 도정의 경험과 능력을 통해 보령 서천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이번에는 여야 입장이 바뀐 채 재대결을 펼치는 미래통합당 김태흠 후보는 이번에 3선 의원이 돼서 원내대표와 당대표 등 주요 직책에 도전하겠다는 큰 정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 유치에 주력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보령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보령 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은 원내대표, 당대표 등을 도전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 큰 역할도 하고 우리 보령 서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령 서천 지역은 비교적 코로나19 이슈가 덜해 지역 기여도와 소지역주의 그리고 지역 성장 동력에 대한 관심이 판세를 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 세종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핵심 공약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정책이 누락된 것이 우려스럽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분단 극복과 중산층 복원 등을 목표로 하는 충청의 미래당이 오늘 중앙당사에서 4.15 총선 출정식을 열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충청의 미래당은 비례대표에 박서구 대표와 박의정 후보를 냈고 대전 서구갑에 이강철 최고위원을 출마시키면서 총선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세종 을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가 부동산 3중 규제 해제를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세종 시민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규제보다는 세종시 북부 개발 등 공급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규제 해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주자들이 선거운동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는 지역구 읍면 동수의 3배수의 5를 더한 수 이내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는데 대전, 세종, 충남의 경우 선거구별로 수십 명에서 최대 수백 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 활동을 꺼리는 데다 낮은 수당 등을 이유로 후보마다 선거운동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가족과 지인으로 충당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 못해 번번이 무산됐던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이 4번째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철도는 내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대전 최대 현안 사업인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정동과 소재동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 중 대전역 인근 복합 2구역 상업부지 3만여 제곱미터를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